야, 이거 한 5년 만에 창고에서 꺼내봤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으려나? 반나절 이상 충전을 했는데 과연 될까? 아, 고장났네. 나이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오랜만에 전자기기를 꺼내서 충전을 해서 켰는데 켜졌을 때의 그 쾌감 정말 좋죠. 하지만 안 켜져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개조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게임 패드라면은 밖에 나가서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밖에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게임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닌텐도 게임기 치고 아주 폭삭 망했는데 이러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닌텐도 스위치라는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죠. 네, 어찌되었건 저는 이게 이제 고장이 났기 때문에 비로소 레트로 게임기로, 진정한 레트로 게임기로 이 위유 패드를 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3인치 디스플레이를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뜯어봐서 재활용할 수 없으면 뭐 다른 디스플레이를 사서 또 끼워 넣어야 되겠죠. 네, 디스플레이 재활용이 안 되면 그야말로 버튼하고 이 스틱만 재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독립된 게임기로 만들기 좋은 그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개조하고 나면은 정말 수임새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크기에 비해서 이 디스플레이가 7인치가 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좀 아쉽고, 자, 그래서 요즘 또 대세가 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게임기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싱글보드 컴퓨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안드로이드가 설치 가능한 싱글보드 컴퓨터들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이 싱글보드 컴퓨터들을 한번 성능 순으로 나열을 해보면 일단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오드로이드 N2. 자, 그 다음에 오드로이드 XU4, 뭐 C4는 한 이 정도, XU4랑 C4랑 뭐 거의 비슷한 성능인데 한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RK3566, 뭐 다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입니다. 라즈베리파이 4, 라즈베리파이 4도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파이 제로 2가 되겠고, 또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라드사 제로도 있죠. 한 이 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안드로이드 기기 성능을 떠나서 포팅된 안드로이드의 최적화도 또 생각을 해볼 때는 XU4보다는 C4가 조금 더 앞섭니다. 그리고 뭐 이 라즈베리파이 4의 안드로이드도 개발이 조금 아직까지 크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뭐 롬도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파이어플라이랑. 그리고 라드사 제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안드로이드 10 말고 원래 있던 안드로이드 9을 설치를 하면은 라즈베리 파이 4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 뭐 이 정도 순서대로 아마 성능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크기가 너무 커서 여기 넣기 어려운 것들 제외 한번 해보면 뭐 N2야 뭐 당연히 안 되고, RK3566도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또 아이러니하죠. 자, 이것도 제외하고, 자, 라즈베리 파이 4, 이것도 라즈베리 파이의 명성에 맞지 않는 그런 안드로이드 성능이기 때문에 제외. 자, 사이즈 작은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렌지 파이 제로 2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성능이긴 한데 PSP가 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네, 사이즈도 상당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PSP가 풀로 돌아가는 성능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 자, 여기 이렇게 남았는데 라드사 제로도 뭐 PSP가 100%는 아니더라도 90 몇 % 정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이 라드사 제로의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을 지원을 안 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9이 터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지원을 안 됩니다. 역시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제작사에서 올린 이미지도 아직 뭐 완성도가 높지 않고, 그리고 뭐 여기 밑에 뭐 뒤로 가기, 홈 버튼 이런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런 기능키도 없습니다. 제외하고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자, 오드로이드 XU4, 오드로이드 C4, 뭐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최적화 C4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오드로이드 C4는 정말 오드로이드 엔트를 제외하고 가장 성능이 좋게, 안드로이드 성능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오드로이드 C4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일단 뭐 당연히 이 포트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두께를 보시면 이쪽은 두꺼운데
여기가 상당히 얇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두께가 한 이 정도 될 테고, 그리고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를 재활용을 못하면 다른 디스플레이를 넣어야 되는데 그건 더 두꺼울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요 정도?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네. 하지만 이 방열판까지 제거하고 높이를 HDMI 높이로 맞추면 아마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실 뭐 그렇게 열이 많이 발생하는 기기가 아니라서 방열판 제거하고 라즈베리파이 4에 들어가는 작은 낮은 방열판을 집어 넣으면 여기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드로이드 C4로 안드로이드 게임기, 위유 패드 안드로이드 게임기 레트로 끝판왕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작에 들어가기 앞서 기기를 분해해서 디스플레이를 과연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50핀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 50핀 디스플레이가 해상도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480p와 거의 비슷한 해상도이기 때문에 다른 480p AD 보드를 연결했을 때 켜질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어디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옆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켜질지 궁금합니다. 네, 안 되네요. 다른 AD 보드 몇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는 수 없이 디스플레이를 새로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는 것을. 네, 2주 정도가 지나서 제가 주문한 디스플레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터치 패널과 6.2인치 디스플레이, 480p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좀 높은 해상도를 원했는데 이 6.2인치에서는 해상도가 480p 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뭐 터치 패널 사이즈를 보면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진 않습니다. 보시면 살짝 넘치죠. 한쪽을 잘라내면 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뭐 이 디스플레이가 제가 예전에 써보긴 했는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데, 뭐 안드로이드 기기로 사용하기에 480p라는 해상도도 좀 부족하고, 하지만 뭐 이 게임기의 목적이 PSP 정도 완벽하게 구동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80p 해상도면 뭐 충분하죠. PSP 하는데. 사실 제가 다른 디스플레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7인치 1080p 디스플레이 너무 크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5.5인치 이건 또 너무 작고, 보시면 정말 너무 작죠. 5.5인치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더라도 터치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딱 맞는 6.2인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쪽은 칩들하고 이 단자들 납땜 포인트들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방금 전에 전원잭 제거한 방식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위쪽에서 자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너무 칩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하다가 오히려 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칩들이. 자, 이제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납땜 포인트 4개는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에 납땜을 해야 됩니다. 이 부품이 다른 부품들처럼 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게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납땜을 하는 것이 이번 제작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7인치 PSP 만들기에서도 비슷한 걸 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뭐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높이가 딱 이 정도입니다. 이 닫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조금 두꺼운 거를 넣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들어가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넣는 것도 이쪽에 이제 오드로이드 기판을 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이 핀들, GPU 핀들을 잘라냈고 중간에 이렇게 칩들이 있어서 여기는 더 많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냈는데 뭐 이 정도로 놓으면 간신히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뭐 이쪽은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고 이제 배터리 작업부터 해서 마무리 작업까지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mm라도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나사도 빼내고 배터리를 여기에 놓게 되면 나사 때문에 배터리 높이가 또 1m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컨트롤러 파트가 마지막 단계였는데 컨트롤러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기판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있어서 이 떡칩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액박 패드를 쓰려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진동 기능을 살리려고 저 액박 패드를 분해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아마 들어갈 텐데 여기 보시면 한 이 정도 딱 들어갑니다. 이 정도 들어가는데 회전하면은 네, 안 돕니다. 여기 부딪힙니다. 그래서 진동도 사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동 기능은 진동은 포기하고 그냥 아두이노를 사용하면 공간은 또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뚜렷할 때도 훨씬 나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아두이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 영상을 제가 상당히 빨리 돌려서 제작하고 있는데 정상 속도 없이 빠른 속도로 3배에서 9배까지 재생을 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아두이노에 조이스틱 올리는 방법은 이 시간에는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조이스틱을 아두이노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강좌를 하고는 싶은데 강좌가 워낙 인기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스코드는 네이버 카페 라즈겜동의 용이허터님의 소스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두이노 작업 거의 4-5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스틱의 경우에도 이 아두이노와 호환이 안 됩니다. 보통 소니 제품들은 잘 호환이 되는데 닌텐도 제품은 처음 해봐서 정보도 없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일반적인 아날로그 스틱을 준비해봤는데 이것은 작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부에 있는 거를 빼내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를 연결을 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뚜다시 남았는데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불안한 게 이 부분의 높이인데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컨트롤러 커넥터를 빼느라고 이렇게 퍼티도 살짝 잘라냈는데 와 정말 퍼티 강력합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기도 이 위에 보이게 하고 나머지 부품들을 이제 하판에 장착을 해서 하판 가공과 함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루건 파티까지 해서 이렇게 하드웨어 위유 안드로이드 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뚜다시 안 될까봐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네, 여유롭습니다. 여기다가 기계 하나 더 넣어서 듀얼 부팅을 해도 될 정도로 여유롭게 잘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도 뚜다시라는 게 또 모르는 거니까 거의 딱 봐서 100% 다치겠지만 그래도 한번 뚜닷을 외치고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뚜닷 뚜닷. 네, 뚜닷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망할 놈의 이 닌텐도 삼각 볼트를 또 조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 성능도 오드로이드 C4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정말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도 480p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화질은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뭐 물론 요새 중국산 안드로이드 게임기들이 아주 해상도도 높고 잘 나오지만 뭐 가격이 문제긴 하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고장난 걸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은 힘들고 결과물은 썩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원 스위치는 여기 있죠. 그리고 충전 단자는 여기 있고, 자,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하드커널사의 로고가 나오고,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배터리 잔량, 이건 정말 제 아이디어지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잔량 표시기. 네, 이렇게 부팅이 됐습니다. 터치, 네, 잘 되고, 네, 해상도가 480이라서 조금 안드로이드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그냥 고전 게임 하기에는 나쁘지 않으니까. 시야각은 뭐 엉망이죠. 이 디스플레이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 잔량 표시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겸 좀 사용해보고 있는데 달지를 않는 걸 보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배터리 쪽, 그러니까 전원 스위치 쪽에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5V 쪽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게 4.2V 이상이면 100%로 표시되는 건데 지금 5V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100%로 나오네요. 네. 뭐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아날로그 스틱도 잘 되고, 네, 480p 안드로이드 기기는 뭐 별로 보신 적이 없을 텐데, 네, 한번 영상을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속도는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네, 뭐 스크롤도 괜찮고, 네, 제 채널 현재 미미 노트북 91만회, 네, 100만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자들을 제거해서 이 스피커가 있는 부분에서 480p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네, 플레이 하는데 네, 소리가 좀 커서 소리 좀 줄이고, 네, 보는데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 디스플레이로 보는 듯한 느낌. 네. 네, 선명한 화질의 요즘 기기로만 보다가 약간 뿌연 느낌으로 보니까 좀 색다르네요. 네. 네, 고전 게임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것도 사실 수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거 잡고 있는 지가 일주일이 넘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도 지금 제 영상 중에 가장 긴 분량으로 아마 나가고 있을 건데, 지금 제가 게임을 넣질 않았네요. 네, USB에 게임을 담아서 이것도 또 글루건으로 이번에 글루건 파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삐뚤어졌습니다. 네, 글루건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번 영상 보셨으면 좀 네, 아마 뒤로 가기 누르셨을 겁니다. 네, PSP 게임은 아마 해상도가 거의 이 해상도라서 뭐 보는데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터치패드를 없애야 되겠죠. 설정은 뭐 원래 프레임 스킵 1 정도, 네, 이렇게 놓고 터치 컨트롤을 없애고, 살짝 끊기긴 하네요. 그래도 뭐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 이렇게 내장할 수 있는 컴퓨터 중에서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네, 이것도 뭐 플레이는 어렵겠죠, 이 정도면. 네, 돌핀 에뮬레이터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힘들게 만들긴 했는데 아쉬운 점이 많은 그런 DIY였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높은 해상도였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조금 더 활용도가 올라갔을 텐데 그런 점도 또 아쉽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뭐 고장나서 못 쓰는 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개조를 했기 때문에 또 그걸로 또 위안을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드림캐스트 게임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그리고 리뷰,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